2000년 2월 9일 새벽 4시 50분경 전주 택시회사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69살의 김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사들의 산악금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김씨가 숙직실에 있었던 금고를 노리고 침입한 강도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옆에가 실제 당시 현장 사진이에요. 피해자 김씨가 칼에 찔려 숨져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단 3가지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숨진 김씨의 손에 쥐어진 피 묻은 마스크. 아무래도 사건 당시 피해자 김씨가 쓰러지면서 범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마스크를 낚아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화장실 입구와 쓰레기통에 버려진 면 장갑으로 손목 부분에 빨간색 줄이 있는 그리 흔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용의자가 현장을 떠나며 남기고 간 신발 자국.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채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 판단한 경찰은 족적과 동일한 밑창을 가진 구두를 찾아냈습니다. 그 구두는 일명 키높이 구두로 용의자의 신발 사이즈는 260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구두는 전주 시내에서만 약 200에서 300컬레가 팔린 상태였어요.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서 옆에 택시기사 대기실까지는 불과 10여 미터의 거리였습니다.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기사 대기실 안쪽에 있는 숙직실에는 기사들의 산악금을 넣어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고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깨끗해. 이 말인 즉슨 이 범인 돈을 훔치러 왔다가 우발적으로 김씨를 죽인 거예요. 와, 자기도 놀란 거지. 그래서 목적이었던 금고, 이 금고가 있는 숙직실 안엔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냥 도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당 회사의 택시기사였는데 이 택시기사 말로는 자기가 새벽에 이상한 사람을 봤었다는 거예요. 새벽 한 4시 50분이 좀 안 됐을 때 손님도 없고 해서 좀 쉬려고 회사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회사에 거의 도착할 때쯤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던 한 남자가 손을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세우려고 가까이 가는데 이 남자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남자의 행색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바지 밑단이 무슨 비에 맞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비도 안 왔는데 저 남자 옷이 뭐 저렇게 젖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목적지는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이때 또 하나 이상했던 게 예를 들어서 택시비가 뭐 한 6,000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4,000원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거스름 돈도 안 받고 서둘러 그냥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전부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경찰은 바로 수상한 남자를 태웠던 이 택시를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고 실제 해당 택시의 뒷좌석에서 2방울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로 국가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뒷좌석에서 발견된 2방울의 피는 피해자 김씨의 피로 확인됐습니다. 고로 이 말은 사건 당시 이 택시를 탔던 그 남자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거죠. 목격자도 나왔겠다. 범인 잡는 건 쉽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당시가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 남자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눈에 쌍꺼풀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가 목격자의 희미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용의자의 몽타주입니다. 깊은 밤 몰래 숨어들어 회사 내 동향을 살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그는 야간 운행을 끝낸 기사들이 산악금 접수를 마치고 돌아가는 새벽 4시 30분경, 즉 사람이 제일 적을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을 겁니다. 택시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 겨울이면 늘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피해자 김씨. 그가 따뜻한 물을 뜨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그 순간이 용의자에게는 범행하기 딱 좋은 시간대였을 거예요. 당시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경비원 김씨뿐이었어요.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내가 돈을 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의자는 김씨가 따뜻한 물을 받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바구니에 물을 받으며 볼일을 보던 바로 그때 뒤따라 들어가 칼로 김씨를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기 전에 비밀번호 대 라면서 협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김씨는 순순히 비밀번호를 불지 않았고 오히려 너 뭐냐고 하면서 범인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마스크를 잡아 낚아챕니다. 이런 행동에 놀란 범인,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김씨를 찔렀고 피 흘리며 쓰러진 김씨를 보고 놀란 이 범인은 급한 대로 세면대 물로 자기 옷에 튄 김씨의 피를 씻어냅니다. 바지 밑자락에 묻은 피, 윗옷에 묻은 피, 물로 팍팍. 그러면서 옷이 젖었겠죠. 기사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기사 대기실보다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경비원 김씨를 위협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듯한 용의자. 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열쇠예요. 사건 당일 숙직실 문 앞에 옆에 열쇠 꾸러미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열쇠 꾸러미는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된 자동차 열쇠 하나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열쇠 2개가 이렇게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보통 택시기사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중에 지갑을 두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택시 기사들이 열쇠나 지갑 등 승객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물품을 회사로 가지고 와서 경비원 김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씨는 그걸 받아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 김씨에게 이 열쇠를 맡긴 기사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열쇠 꾸러미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해당 기사들은 아무도 이걸 맡긴 사람이 없다는데, 피해자 김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게 숙직실 앞에 떨어져 있었을까? 두 번째 의문점은 담배꽁초입니다. 숙직실 안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5개의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담배꽁초를 다 국가수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꽁초 모두 A형인 사람이 피운 걸로 나온 거예요. 김씨는 A형이 아닌데? 그럼 이 5개의 담배는 누가 핀 거야? 즉 사건 당일 김씨를 찾아온 누군가 숙직실 안에서 5개의 담배를 폈다는 말이 되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숙직실 문입니다. 김씨가 화장실에서 살해될 당시 열려 있었던 숙직실 문. 이 김씨는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도 혼자 숙직실에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가지고 회사 공금 다 털리고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건으로 얼마나 충격을 먹으셨겠어요. 트라우마 같이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 이후 김씨는 혼자 있을 때면 잠깐 화장실을 가는 사이라도 반드시 숙직실 문을 잠그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김씨 숙직실 문 잠그지 않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 말은 숙직실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하죠. 사건 당일 누군가 김씨와 함께 숙직실 안에 있었다면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비원 김씨가 살해되기 전 회사를 나갔을 제3의 인물,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전 직원이 인사하겠다면서 계획적으로 찾아왔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김씨와 따로 알고 지냈던 제3의 인물,
김씨 얼굴 보겠다는, 인사드리겠다는 핑계로 일부러 찾아와서 이런 범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숙직실에 함께 있다가 김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강도로 돌변했을 경우입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숙직실에서 피해자 김씨와 하하호호 놀다가 금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고, 금고를 보니까 막 욕심이 생겨서 김씨가 화장실을 갔을 때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던 건 아니었을까. 사건 당일 숙직실에 김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용의자라고 가정한다면, 용의자는 김씨와 안면이 있고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사건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을 단서로 회사 직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동일한 구두를 신은 택시기사 직원은 딱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알리바이가 정확한 거예요. 목격자들도 있고 알리바이도 정확하고. 그렇다면 이 3명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 누구야? 경찰은 당시 교도소 출소자 250명과 강도, 절도, 우범자 10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우발적으로 경비원 김씨를 살해하고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진 채 급하게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 평화동으로 가주세요. 용의자는 택시기사에게 평화동 지하 보도 앞까지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용의자가 이곳에 지하 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곳 지리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이곳에서도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보도로 다 와서 기사님이 손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범인 여기서 우회전해서 더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때 택시 기사님은 지하 보도에서 150m 정도 우회전해서 더 들어가 평화동 평화주공 아파트 앞에서 용의자를 내려줍니다. 용의자가 이곳에 내린 시각은 새벽 5시경. 평화동 평화주공 아파트 앞. 그가 이곳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용의자가 이곳에 내렸다는 거예요. 사건 당시 69살이었던 피해자 김씨는 한 중학교 서무과에서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한 뒤에 13년 동안 해당 택시 회사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은 그의 죽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김씨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경찰은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본부까지 차리고 거의 모든 형사들이 이 사건에 투입이 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1년가량 걸렸어요. 그만큼 경찰이 진짜 엄청 노력을 쏟은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범인 안 잡혔어요. 2000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22년이 지났죠. 아마 범인 죽진 않고 고령의 나이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2000년대 당시 전주시 평화동 평화주공 아파트 근처에 사셨던 분들 혹은 사시고 계시는 분들 옆에 몽타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몽타주가 목격자의 희미한 기억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범인이 이 몽타주와 다르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9일 저녁 핏자국이 남아있는 젖은 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특이한 행색을 하고 있었기에 시간은 진짜 많이 흘렀지만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을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20년 넘게 숨어 지내고 있는 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늦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그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2월 9일 전주에서 벌어진 한 안타까운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